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오토에버에 재직 중인 조현석 책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번 HMG 디벨로퍼 컨퍼런스에 모빌진을 활용한 제어 모델 개발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가로 열고 피처링 NBD 개발이라고 적어 보았는데요. 모빌진은 모토에버에서 만든 인하우스 툴로 이제 NBD 개발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저의 발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NBD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요. 현대오토에버에서는 이 NBD 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개발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의 NBD의 3요소인 모델 개발, 자동화 검증, 테스트 개발을 통한 자동화 검증, 그리고 오토사 연동 자동화, 요거 세 가지를 핵심 키워드로 잡아보았는데 요거 세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NBD, 즉 모델 베이스드 디자인이란 무엇인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어 로직이 아주 모델로, 즉 그림으로 그려졌기 때문에요. 이제 설계자들이 보기에 이제 아주 보기 편하겠죠. 이런 거 아주 가독성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요구사항의 설계와 프로그램 구현 사이의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휴먼 에러가 아주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코딩하면서 직접 하다 보면은 이제 문법적, 기능적 오류 등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림을 통해서 개발이 되다 보니 이러한 단점이 해결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되겠지요. 결과적으로 NBD를 통해서 요구사항에 적합한 구현을 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비용도 절감이 되고 개발 효율성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NBD의 여러 장점들을 말씀드려봤는데요. 그러면 자동차 업계에서의 NBD가 왜 주목받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개발했을까? 라는 질문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자동차 업계 그리고 항공업계에서는 NBD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개발 프로세스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기능안전 ISO 26161 아시죠? 여기에서도 NBD 개발을 권고하고 있답니다. 자동차 ECU는 점점점 고도화되고 복잡해지고 정말 다양해지고 있죠. 이런 단순한 기능에서 다양한 안전, 편의 기능들이 추가가 되다 보니 차량에 사용되는 ECU의 복잡도와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단순한 기능 개발은 설계자와 프로그래머가 손쉽게 구현할 수 있겠는데요.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이 구현되는 데는 참 어렵겠죠. 그리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따라서 자동차 ECU 개발을 중심으로 모델 기반 설계라는 개념이 제창이 되었고요. 전 세계의 많은 자동차 업계에는 자동차 제어기를 NBD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도 이런 여러 가지 뉴스 기사들이 뜨고 있고 모든 자동차 업계에서는 바로 이 NBD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점 이 엔베디드가 적용되는 산업, IT 산업에서는 이런 NBD 개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자동차 개발 프로세스이죠. 이 V사이클에서 NBD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V사이클은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설계, 아키텍처 설계, 모듈 설계, 그리고 요거를 이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현을 하고요. 그리고 요 구현된 소프트웨어를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실차 검증, 그리고 이제 소비자에게 인수되는 그런 과정이 V사이클, 개발 사이클이잖아요. 요 V사이클에서 저희 NBD 개발은요, 밑에 제가 한번 간략하게 표기해 보았는데요. 모델이 개발되고 수정이 되고 이거를 이제 정적 검증, 동적 검증을 거쳐서 이제 오토코드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자동 코드가 변환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자동 변환된 코드는 이제 마찬가지로 모델이 검증 과정과 동일하게 정적 검증을 거치고 동적 검증을 거치며 이제 만들어진 코드와 실제 모델과 코드 간의 이제 백투백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NBD 소프트웨어 개발은 모듈 설계, 구현, 단위시험 요 밑에 V사이클의 맨 하단 부분 여기 부분에서 적용이 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NVIDIA 소프트웨어 개발이 저희 현대 오토웨버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개발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부분에서 NVIDIA 개발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NVIDIA 개발을 어떻게 오토웨버 방식으로 적용하고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토웨버의 NVIDIA는요, 잘 만들어진 모델, 그러니까 즉 잘 그려진 그림은 좋은 코드가 된다라는 점을 최우선으로 앞세우고 있고요. 오토코드 개발에 최적화된 NVIDIA를 핵심 키워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확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오토웨버에서는 인하우스 툴을 만들었고, 인하우스 툴은 이제 다양한 변화 환경 속에서 애자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토웨버의 NVIDIA 주요 5가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은 입출력 추상화입니다. 이 제어기의 외부 인터페이스 신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로직 신호, 캔 신호, 아날로그 신호 등등 여러 가지 신호가 있는데, 이제 아마 핀맵을 보든 혹은 캔디비를 보게 되면은 L 언더바 혹은 C 언더바 이런 신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신호명을 봤을 때는 이 신호가 입력 신호인지 출력 신호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또한 제어기 로직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내부 신호들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런 신호의 경우에도 어떤 이게 내부 신호인지 외부 신호인지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토웨버는 입출력 추상화를 통해서 인풋 언더바 혹은 인터널 언더바 혹은 아웃풋 언더바 등의 신호로 정의해서 개발되게 됩니다. 한눈으로 봐도 이 신호는 입력 신호인지 출력 신호인지 연결되는 내부 신호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특징은 오토코드 최적화에 있습니다. 모든 시뮬링크 모델들은 매스웍스에서 제공하는 자동화 툴을 이용해서 오토코드 제너레이션이 가능을 하게 되는데요. 오토웨버 NVIDIA는 이 매틀랩 속성감을 세팅을 하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혹은 여러 가지 제어 로직에 사용되는 타이머 등에 대해서도 어떤 새로운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그런 중복 코드를 방지하는 방법, 이런 것 등을 이제 단연간의 노하우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제 최적화된 코드를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설계 기법을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제 쭉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모델을 딱 봤을 때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할 수 있으려면은 모델이 이제 뎁스가 너무 깊이로 내려가면은 보기 힘들겠죠. 복잡해질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이제 모델의 평면화 한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모델의 평면화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높은 가독성을 가진 제어 모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어 모델을 처음 보는 사람들도 직관적으로 이게 어떤 제어를 하는구나, 어떻게 제어 모델이 구성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겠다는 장점이 있겠죠. 네, 이런 오토웨버의 이 NVIDIA 방식은,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방식은요, 요구사항을 제어 모델로 개발을 함에 있어서 아키텍처를 심플하게 구성을 해야 되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게 바로 복잡성을 낮춘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제어기의 여러 로직을 기능별로 분리를 하고요, 각 기능을 모듈별로 세분화하는 작업을 여러 번은 걸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되게 되는데, 이 제어 모델을 아토믹하게 설계를 하게 되면서 제 아키텍처 그리고 제어 로직의 복잡성을 낮추게 되고요, 다시 한번 가독성을 올려주는 것이지요. 네, 이제 제어 로직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여기가 입력 부분이잖아요. 이제 입력 신호가 이제 들어와서 어떠한 로직을 거치고, 이런 로직이 이제 돌면서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흘러가는 흐름을 파악하는데, 이제 프롬, 투고 이런 블록들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입출력 흐름을 명확하게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저희 오토웨버 NVIDIA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웨버 NVIDIA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오토웨버에서 이제 NVIDIA의 핵심 툴이죠.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하우스 툴에 대해서 다음 한번 소개를 올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토웨버 NVIDIA를 이제 오토코드 제너레이션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 툴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모빌진이라고 하는 저희 오토웨버 인하우스 툴을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이 모빌진 툴은 6가지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LIB, 즉 라이브러리죠. 모델 개발 시 기본되는 샘플 시뮬링크 블록이라고 그 시뮬링크 블록을 제공하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저희가 만들어진 모델을 펑셔널 테스트부터 백투백 테스트까지
검증 자동화를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UTC입니다.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모델 검증, 즉 모델 검증을 위해서 입출력을 신호들을 이제 고투 블럭, 프롬 블럭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자동으로 매칭을 해주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Find and Replace. 뭐 쉽게 말해서 한 번에 찾아 바꾸기인데요. 매틀랩 시뮬링크에서는 이제 안으로 뎁스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부분만 수정이 되기 때문에 이 툴을 활용한다면 외부에서부터 내부까지 한 번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크 툴인데요. 아크 툴은 이제 제어기 입출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제어기의 인터페이스를 시각화하는 그런 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각화를 통해서 모델 검증을 위해서 이제 아키텍처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거를 이제 생성해주는 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씬입니다. 이제 시나리오 기반으로 제어 로직 검증을 위한 시퀀스 등을 이제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6가지 모델진 툴 시리즈가 있는데 이러한 툴 시리즈가 자동차 V 모델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바로 전전전 장표에서 이 그림을 보셨을 텐데 이런 V 사이클 모델에서 저희의 인하우스 툴인 모델진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시스템 설계 과정에서 그리고 아키텍처 설계, 모듈 설계 과정에서는 이제 ES 문서 기반으로 여러 가지 사양서들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런 사양서들의 설계 단계에 이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제 다양하게 제어기 간의 입출력, 인터페이스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저희가 만들어진 사양서가 뭐 잘못되진 않는지, 정합성이 어긋나진 않는지 등을 아크툴과 신툴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듈을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LIB, 즉 라이브러리 툴과 Find and Replace 툴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라이브러리 툴은요, 제어 모델 설계 시에 모델링 가이드라인이 표준화된 블럭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Find and Replace, 즉 FNR 툴은요, 제어 모델 설계 시 입출력, 파라미터 등을 전체 바꾸는 데 도움이 되고 입출력 추상화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입출력 엑셀 DB화된 신호들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제어기에 처음에 정의됐던 입출력 신호와 지금 설계된 제어 모델의 입출력 신호 등이 정합성 부합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현을 거친 이 제어 모델은요, 테스트 툴과 UTC 툴을 활용을 해서 검증을 도움이 되겠습니다. UTC 툴은 제어 모델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테스트 케이스가 자동으로 고투 블럭과 프롬 블럭이 연결될 수 있게끔 그런 도움을 주는 툴이 되겠고요. 테스트 툴, 말 그대로 모델의 정적 검증, 동적 검증 이런 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V사이클 전반에 거쳐서 저희가 만든 이 인하우스 툴은 요소 이런 요소마다 적응이 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V 프로세스에 적합한 모델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검증 업무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모델진이 전체 개발 프로세스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이번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모델이 어떻게 개발되고 그 다음에 이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케이스가 어떻게 개발되고 그리고 이제 모델과 테스트 케이스로 어떻게 검증이 되고 이렇게 한눈에 한번 장표를 꾸며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첫 번째는 제어 모델 개발부입니다. 이 제어 모델은요, 표준 네이밍 룰이 적용이 돼야 하고 모델링 가이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이 어떻게 잘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야겠죠. 네, 이제 테스트 케이스 개발 과정입니다. 이제 요구 사항에 맞춰서 기능별로 세부 기능을 이제 분류를 하게 되고 요거에 맞춘 이제 테스트 케이스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앞에서 만든 제어 모델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마지막 과정인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검증 과정은 두 가지 과정을 동시에 수행이 되는데요. 정적 검증과 동적 검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이 세 가지 제어 모델 개발, 테스트 케이스 개발, 모델진 테스트 요거 세 가지에 사용되던 저희 모델진 툴을 한 번 더 좀 더 깊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모델링 가이드를 적용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는 모델링 가이드를 준수한 모델 개발을 어떻게
저희 툴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델을 개발하려면은 개발자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이 여러 수많은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다 개발자마다 다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지고 다 제각각인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제 잡아주는 툴이 바로 LIB 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UI입니다. LIB UI인데요. 여러 가지 차트가 쭉 나열되어 있고요. 지금 제어로직에 맞춰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면서 요거에 이제 정형화된 그림을 통해서 제어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든 툴입니다. 네, 이 툴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수의 개발자들이 모델을 개발을 할 때 제각각인 여러 가지 모양이 아닌 모델링 가이드라인이 준수된 표준화된 시뮬링크 블록을 균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특히나 이 LIB 툴을 활용을 한다면 이제 저희가 다년간의 노하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다년간의 노하우를 통해서 만들어진 오토코드 아주 최적화된 이런 코드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이 LIB 툴에서 어떻게, 그리고 여기 안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오토웨버에서는 이제 표준화된 입출력 네임을 적용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실제 제어 모델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그런 보안상의 이유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제어 모델 한번 꾸며 보았고, 이 로직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input A 혹은 output A를 통해서 이 신호가 입력 신호인지 출력 신호인지 명확히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표준화된 입출력 신호가 사용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과 출력이 있다면 제어 로직은 세 가지 방법으로 개발이 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스테이트 차트입니다. 스테이트 차트는 보시는 것처럼 위에 스테이트, 아래 스테이트, 그리고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넘어가는지 등은 이제 보여지는 차트인데요.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플로우 그래프 방식입니다. 첫 번째 정션, 즉 여기 상태에서 어떤 조건을 타면은 어떤 출력이 되는지, 이 조건을 안 타면은 바로 내려가고, 이렇게 구성되고 있는 게 플로우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루스 테이블입니다. 말 그대로 A 조건, B 조건에서 출력 참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간단한 예제는 스테이트 차트를 사용을 하든 플로우 그래프를 사용을 하든 트루스 테이블을 사용을 하든 너무 간단하지만, 이게 제어 로직이 아주 복잡하다면 어떠한 방법을 쓰는 게 제어 로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는 LIB 툴에서 추천해주는 방식이 밑에 아까 보셨던 UI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즉 개발자들은 LIB 툴을 통해서 제어 로직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쉽게 개발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개발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는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제어 모델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기능적 오류는 없는지 등을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 제어 모델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려면은 일일이 입력 신호를 수작업으로 A라는 신호에 1 넣다가 2라는 값을 넣다가 3이라는 값을 넣다가 이런 식으로 수작업으로 참 단순 반복 작업이 여러 번 진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런 것 등을 이제 자동화되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만든 이 양식에 맞춰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일이 제어 모델을 통해서 수작업으로 이제 입력해 주는 것이 아닌 엑셀, 그러니까 즉 작업하기 쉬운 엑셀 환경에서 입력값을 입력해 주고 그거에 맞는 기대값을 작성해 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방법은 동등 분할 방법, 경계값 분석, 그리고 에러 추정 기법 등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동등 분할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시간을 동등하게 분할해서 각각 1초, 1초, 1초별로 어떤 출력값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는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경계값 분석이라고 함은 예를 들어서 5V에서 어떤 출력값이 변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4.9V에서 확인, 5.1V에서 확인,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5V에서 경계값, 즉 5V 이 경계값에서 출력값이 변하는구나를 확인해 보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한다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러 추정 기법입니다. 에러 추정 기법은 기존에 나왔던 문제 등을 활용을 해서 테스트 케이스화하는 방법인데요. 당연히 기존에 나왔던 에러였기 때문에 이번 모델에서도 에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제대로 만들어졌다는 소리죠. 근데 에러가 나면 당연히 안 되니까 이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어 모델을 이제 수정을 하면 되는 그런 방법이 에러 추정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제공하는 입력값을 자유롭게 개발자가 설계를 하게 되면, 즉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를 하게 되면은 각 순간별의 기대값, 출력값 등을 작성을 하게 되는 툴 양식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테스트 케이스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양식을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냐면 요구사항과 TCID가 한눈으로 매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구사항이 변화하면은 테스트 케이스도 변화해야 하잖아요. 근데 A라는 요구사항이 변했으면은 A라는 테스트 케이스만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런 이런 1대1 매칭관을 통해서 추적성을 확보하는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엑셀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형상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어 모델이 버전이 1.0이다.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도 똑같이 1.0으로 따라가게 되겠고요. 어떤 요구사항에 의해서, 즉 SCR이라고 제가 적어봤는데 SCR에 의해서 모델이, 즉 제어 로직이 업데이트가 된다면 그거와 동일하게 테스트 케이스도 업데이트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즉 형상 관리라고 하면 당연히 날짜도 관리가 돼야 되고 버전이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고 누가 작업을 했고 어떠한 요구사항에 의해서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등을 한 번에 엑셀을 통해서 관리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제어 모델을 잘 만들어졌는지 일일이 수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손쉽게 엑셀에 그냥 단순히 기입을 하면서 제어 모델은 좀 더 자동화가 핵심이에요.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결국 잘 만들어지는 방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오토에버에서는 이런 엑셀을 활용한 자동화 검증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저희가 수작업이 아닌 자동으로 검증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동으로 검증하는 툴, 모빌진 테스트 툴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빌진 테스트의 UI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델을 불러오게 됐고요. 어떤 모델을 검증할 모델을 불러오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테스트 케이스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만든 테스트 케이스는 이 제어 모델에 자동으로 붙어가지고 자동화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검증하는 게 총 6가지 검증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능 테스트, 즉 이제 저희가 인풋 A를 1로 할 때 출력 A가 0으로 나간다. 그럼 이런 거를 이제 기능을 검증하는 기능 테스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DC 테스트, 디시전 커버리지, 컨디션 커버리지를 검증해주는 테스트.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말한 DC와 더불어 MCDC를 같이 검증해주는 테스트. 그래서 이제 상황별로 개발자가 자신이 원하는 검증 방법을 선택을 해서 검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기능 검증, MCDC 검증, DC 검증, MCDC 검증 이러한 검증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 리포트는 이러한 화면을 통해서 나갑니다. Expected output과 Simulating output이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패스가 되겠고요. 둘 간이 차이가 난다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fail이 나옵니다. 이렇게 패스와 fail을 한눈에 알아봄을 통해서 fail한 지점만 이제 개발자가 모델 부분을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테스트 커버리지 리포트라는 것을 제공을 함으로써 보시는 것처럼 제어 모델이 얼마나 검증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치화하는 작업이라고 수치화되는 거를 한눈으로 장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SO 2626에서 말하는 것처럼 90% 이상을
만족을 해야 이 제어 모델은 안전하다. 이런 거를 이제 정량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를 개발자가 만약에 여기서 커버리지가 뭐 예를 들어 60%다.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를 더 늘려야겠죠. 그리고 이제 점점 늘려놔서 90% 이상을 만족을 해야지만 이 제어 모델은 실제로 소프트웨어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가치를 얻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전체 과정을 제가 한눈으로 여러분께 보실 수 있도록 도표를 통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expected output과 simulating output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이 과정이 되겠고요. 이게 결국에 제대로 이 제어 모델이 기능적 오류는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 커버리지 측정을 통해서 저희가 만든 테스트 케이스가 이 제어 모델을 얼마나 검증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제가 처음에 만든 장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모델진 LIB2를 통해서 제어 모델을 정확하게 만든 다음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이 모델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를 검증을 하게 되고요. 그 모델에 잘 만들어진 결과값을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이제 저희 오토에버에서 지향하는 MBD 방법이고, 당연히 이 프로세스는 어느 회사나 그리고 어느 자동차 업계나 활용하는 방법이지만 요런 방법을 통해서 오토코드에 최적화된 그 단연간의 노하우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인하우스 툴을 통해서 개발자는 좀 더 손쉽게 개발할 수 있고 더 쉽게 소프트웨어를 이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토사, 즉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잖아요. 이 제어 모델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리고 어떠한 그 올라가는 과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번에도 모빌진 아크, 이 아크 툴인데요. 좀 아쉽겠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제가 좀 블러 처리한 부분은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좀 드리고요. 아까는 제어 모델 같은 거는 제가 좀 손쉽게 인풋 A, 아웃풋 A로 형태로 제가 좀 쉽게 좀 하나 예제를 들어볼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존에 저희가 개발 중인 모델을 좀 블러 처리한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실제 입출력 신호와 저희가 추상화된 제어기의 입출력 신호를 매칭을 해줘가지고 두 신호 간의 정합성도 확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정합성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각화된 모델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아크 툴이 되겠습니다. IO, 즉 인풋과 아웃풋 리스트를 파싱을 해가지고 이 블록 다이어그램 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아크 툴인데요.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단위 기능 아키텍처는 A라는 기능은 어떠한 플로우를 거쳐서, 즉 외부 입력을 어떤 신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외부로 출력까지 나가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만드는 게 단위 기능 아키텍처. 그리고 E2E 아키텍처는 이제 제어기의 물리적 인풋, 아웃풋, 즉 엔드 투 엔드, 양 끝단을 어떠한 모듈을 통해서 어떠한 제어 모델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E2E 아키텍처. 그리고 이러한 거를 이제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합성을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 올바로 만들어진 오토사용 스켈레톤 모델을 생성해 주는 게 바로 이 아크 툴이 되겠고, 이 스켈레톤 모델을 활용을 한다면 저희 현대차 표준 플랫폼이죠. 모빌진의 모델진 스튜디오를 통해서 바로 인풋가 가능합니다. 즉 차량 제어기의 입출력이 여러 가지 정합성을 거쳐서, 이 여러 가지 정합성도 거치고 제어 로직도 정합성을 거쳤잖아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제어 모델이 실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를 도움을 주는 툴이 바로 이 아크 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 발표 세션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세션으로 MBD 소프트웨어 개발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동차에서는 이 MBD 소프트웨어 개발이 왜 적용이 되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MBD 개발은 저희 오토에버에서는 어떻게 원활하게 적용을 하는지 인하우스 툴 여러 가지 시리즈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핵심 툴인 LIB 툴, 그 다음에 테스트 툴, 그 다음에 아크 툴, 이러한 흐름으로 핵심 세 가지 툴에 대해서 각각 세부 장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산업은 점점 고도화되고 안전은 점점 더 요구화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MBD 개발도 점점점 각광받을 거고 조금 더 고도화 되겠죠. 그에 맞춰서 오토에버에서도 이 흐름에 맞추어서 원활하게 인하우스 툴을 관리를 함을 통해서 살아 숨쉬는 그런 MBD 개발을 이룰 거고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제2회 HMG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모델진을 활용한 제어 모델 개발을 주제로 발표를 한 현대오토에버 MCU 솔루션 개발 3팀의 조현석이라고 합니다. 네, 간단히 근무하고 있는 팀과 개발 내용 그리고 이런 것들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속한 MCU 솔루션 3팀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전 도메인 적용을 위한 토탈 솔루션 제공이라는 큰 목표 아래서 세 가지 워킹 그룹으로 나누어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플랫폼 도메인 확장 그룹, 그리고 두 번째가 화약 모델링 및 ASW,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화하는 워킹 그룹, 세 번째가 소프트웨어 플랫폼 서비스 확장을 위한 워킹 그룹입니다. 저희 팀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직접 개발은 하진 않는데요. 이 플랫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서포팅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워킹 그룹 중에서 저는 이제 사양 모델링 및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화 워킹 그룹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주로 요구 사항을 분석을 해서 사양을 모델링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사전 영상 공개 이후에 개발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줌에 접속하신 분들의 질문을 먼저 받기 전에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질문 접수된 질문들 먼저 간략히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모델로 만들어진 코드가 어떻게 보장이 될 수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네, 질문 주신 대로 자동화된 코드이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코드가 분명히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방지하고자 모델을 통한 자동화 코드는 반드시 백투백 테스트가 필요로 하고요. 제가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을 개발을 하고 나면은 이제 정적 검증, 동적 검증을 거치게 되고 이제 오토 제너레이션이 된 그 코드도 마찬가지로 정적 검증, 동적 검증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과는 반드시 백투백 테스트를 통해서 모델에서 나온 자동화된 코드가 항상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코드는 그러니까 보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백투백 테스트에서 완벽하게 일치한 부분이 이제 나오기 때문이지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인데요. MBD를 적용할 때 이슈는 없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모델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실제 설계자와 의도치 않은 이렇게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과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은요. 제가 예전에 작업했던 이제 시트 제어기에서 나왔던 문제였는데요. 아무래도 모태스펙과 같은 그런 하드웨어 디펜던시한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모델로 구현을 한다고 해도 실제 프로덕트 환경이랑은 분명히 다른 영역이 존재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A라는 모터에서는 분명히 이제 패스가 났는데 동일한 로직을 B 모터에 적용을 해보니까 페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모델로 이제 시스템과 유사한 그런 환경을 만든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반드시 모터 스펙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쪽 시스템 관련된 모든 담당자들과 함께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런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은 극복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그 제어기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MBD 외에 다른 개발 기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MBD가 최적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혹시 MBD 내에서 또는 다른 추가적인 개선 및 발전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뭐 MBD 외에 다른 개발 기법이라고 하면 뭐 당연히 흔히도 알고 있는 핸드 코딩, 그러니까 매뉴얼 코딩이겠지요. 물론 코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뉴얼 코딩을 통해서 최적화된 코드도 하실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이제 성능 리소스도 유리하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행하는 MBD 개발 방법은 물론 최고의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델을 통해 오토코드로 나온 부분은 최적화가 좀 아무래도 덜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좀 불리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모델 개발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편의성, 효율성, 검증에 대한 용이성 이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MBD 개발이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 오토에버에서는 이 부분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에버에서 그 질문해 주신 것 중에 하나로 저희는 이런 좀 최적화가 덜 된 코드 이런 개발되는 이런 거를 좀 방지를 하고자 모델진이라고 하는 인하우스 툴을 통해 좀 좀 더 최적화되고 고도화된 이런 코드가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단연간 A라는 형태로 로직을 설계해보고 그러니까 동일 로직을 A 형태, B 형태, C 형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형태로 로직을 짠 다음에 이거를 오토코드를 내렸을 때 어떠한 코드가 좀 더 최적화되는지 이런 것 등을 이제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좀 깨달아서요. 어떤 로직을 설계를 할 때는 이 A라는 형태가 조금 더 최적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 툴을 이용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인 개선 및 발전 계획을 물어보셨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현재 그러니까 개발 진행 중인 것이 이제 모델진 시리즈에서 오토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토사 플랫폼에 저희 모델을 올리기 위해서 그 오토사 속성값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렇게 모델에다 적용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토사 플랫폼 위에 저희 소프트웨어를 올리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좀 번거롭고 귀찮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개발 중인 모델진 오토 이 툴을 이용을 해서 모델이 자동으로 소프트웨어도 만들어내고 ARXML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오토사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의 속성값 등을 설정을 해서 올릴 수 있는 그래서 모델진 스튜디오에서 인풋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툴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주셨던 부분은 현대오토에버의 MBD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다른 회사들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토에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직접 매뉴얼 코딩을 통해 개발하는 회사들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최근은 여러 회사들도 모델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더 효율적인 그리고 좀 좋은 방안들을 찾기 위해 그들만의 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뭐 제가 다른 회사에서 개발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떠한 툴이 있는지 이런 거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토에버의 MBD의 장점 그리고 뭐 특징 이런 것들은 그래서 좀 더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가장 큰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모델을 통해서 오토사 컴포넌트를 만들고 모델진 스튜디오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플랫폼 위에 모델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은 누구나 제작할 수 있지만 오토에버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좀 오랜 기간 동안의 이런 노하우로 최적화된 코드를 낼 수 있도록 정형화된 그리고 표준화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하는 환경의 두 번째 특징은 이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MBD 개발을 지원하는 제가 설명드렸던 모델진이라고 하는 이 인하우스 툴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도면에 맞춰서 혹은 이제 개발의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애자일하게
저희 모델 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개발자들이 저희 이제 모델을 설계하는 설계자들이 단순 반복되는 작업 등은 이제 인하우스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죠. 그냥 뭐 MS 워드, 엑셀 이런 것들도 이제 연동을 시켜가지고요. 모델과 이런 제가 좀 친숙한 그런 환경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면은 바로 모델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저희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이것으로 이제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맞춰보도록 하고요. 지금 접속해 주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채팅창에다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제가 보니까 먼저 품질 이슈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사전에 이미 반영하고 계시는 추가 비법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소혜진님께서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제가 어떤 이슈인지 제가 파악이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모델링 가이드를 적용을 해서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ISO 262에서 이제 저희가 MBD 개발에다가 요구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맵 가이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준수한다면 이제 품질 이슈는 이제 막힐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일단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네요. 사전에 이제 이미 반영하고 계신 추가 기법들. 네. 이 부분은 예전에 이제 NEC 업체와 함께 이제 현대차, NEC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모델링 가이드 기법이 또 별도로 추가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모델로 만들 때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추가 기법이라고 궁금하셨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상준님께서 MBD 기반 개발 후에 테스트 케이스 자동화까지 구현하신 것 같은데요. 질문이 뒤로 이어졌군요. 테스트 케이스 커버리지가 어느 정도인지, 정적 검증 툴까지 자동화 툴 적용 진행 중인지, 모델링 기반 개발 시 기존 개발 제품 재활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 먼저 첫 번째로 테스트 케이스 커버리지의 경우에는요. 저희가 만든 모델은 이제 MCDC 그 커버리지를 적용을 하고 일단 최소 수치는 저희가 뭐 80% 달성을 이제 목표로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직접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다 보면은 거의 90% 이상 그리고 100%에 가까운 부분의 커버리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제어기들은 97%, 98%였던 것 같아요. MCDC 커버리지 기준으로요. 그리고 정적 검증 툴까지 자동화 툴 적용 예정이신지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매틀랩 시뮬링크 툴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매틀랩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자동화 툴을 적용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정적 검증의 결국에는 맵 가이드를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이제 매틀랩사에서 제공하는 툴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매틀랩에서 지원해 주는 그 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그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개발 중인 차가 여러 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같은 급 A급, 뭐 A 그레이드, B 그레이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일한 급의 차량이라면 기존에 쓰던 모델을 재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요구사항이 추가된다든지 아니면 기존 차가에서 조금 뭐 하드웨어가 바뀌거나 통신 이런 것들이 바뀌었으면은 그런 부분만 조금 수정이 되는 거고요. 거의 전 차종에 동일한 로직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제 생각에는 그걸 뭐 100%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100%는 나올 수 없으니까 그래도 한 90% 이상은 재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유승환님께서 여러 로직을 짜보고 오토코드를 내서 경험을 쌓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노하우를 써오셨는지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리 로직의 반영을 어떤 점들을 주로 고려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우선은 저는 이제 차량의 편의 부분에 이제 제어기들을 그러니까 그 흔히 아시는 BCM, BCM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뭐 ICU, IBU,
뭐 PSA, SCI 이러한 제어기 등을 이제 제가 직접 제어 로직을 설계를 하는 업무를 수행을 했었는데요. 이 제어 로직은 결국에 고객 그 차량 요구 사항에 맞춰 가지고 그 요구 사항을 모델로 조건문 그리고 이제 출력문을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를 들어주신다는 표현에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네요. 내 차량 제어기에 들어가는 요구 사항을 차트, 스테이트 차트나 트루스 테이블, 플로우 그래프 요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로직을 이제 쌓아 나갔고요. 결국 가장 로직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객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이해 안 되는 요구사항이 있거나 하는 부분은 늘 이제 긴밀하게 의사소통하면서 로직에 반영을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균님께서 모델진은 휴먼 에러를 줄이기 위한 품질 확보 툴이라고 보면 되나요? 작업 시간 줄이기 하나요? 아니면 양쪽 모두인가요? 네, 이 부분은 우선은 모델진이라고 하는 툴은 휴먼 에러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단순 반복되는 작업을 자동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그 시뮬링크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시그널 빌더를 만들어서 입력을 계속 바꿔주면서 넣어주고 기대되는 값과 실제 그 시뮬레이팅 값을 확인을 해주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더 저희가 친숙한 엑셀을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율적인 부분도 올라가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좀 악의 케이스까지 이런 것도 저희가 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모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미준님께서 테스트 케이스 개발 시 펑션별 세부 기능 분류와 테스트 구문 및 기대값을 작성하셨는데 모든 케이스에 대한 TC는 작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얼마나 세부적으로 기능을 분류하고 얼마만큼의 영역까지 테스트 케이스 개발을 할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ISO 11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가 MCC 커버리지를 어느 정도까지 만족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를 하면서 제가 돌린 결과가 커버리지가 예를 들어 뭐 20%가 나왔다. 그러면은 아직 검증해야 될 대상도 많거니와 어떤 로직에서 차트가 있으면 A 스테이트에서 B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이 트랜지션이 있잖아요. 이 트랜지션에 대한 조건들을 제가 다 그 테스트 케이스로 만들어야지만 이런 커버리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힘들어도 작성을 해야지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TC는 물론 없겠지만은 100%에 가까운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할 때까지 저는 이제 다 작성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YH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요구사항 케이스 자동화 검증을 얻어지는 테스트 커버리 목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김성준님. 고객사 사용 변경이 너무 많아. 일어나서 모델링 개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우선은 개발 프로세스상 어떤 프로토 형태, P1, P2 이런 개발 단계가 있잖아요. 차량의 개발 단계가 있는데 어떠한 특정 이벤트를 기준으로 CR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모델을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양 변경이 너무 많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CR에 의해서만 사양이 변경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양이 변경된 거는 이제 모델 제어 로직도 같이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이벤트를 삼아서 뭐 대략 한 달에 한 번 정도 업데이트 혹은 뭐 양이 적은 경우에는 3달에 한 번 정도 업데이트 이렇게 현실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제가 다 했나요? 네,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신 질문은 우선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 질문 두 개, 뭐 3개, 4개까지 하셨던 분이 계시네요. 네, 제가 우수 질문으로 선정한 질문은 이제 김상준 님이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음 Q&A 진행을 위한 시간 관계상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어지는 다음 세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은 제 이름 검색하셔가지고 메일로 주시면은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